8번 신동부패, 요게 대박 막권이에요. 4번 한 가지 막권으로 황구라를 기대하는 경기입니다. 선두 8번 신봉불패 결승선 정방 150m 지점에서도 2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고 바깥쪽 4번 햇빛나가 계속해서 2위로 따라갑니다. 8번, 4번, 5번, 11번 4마리 앞서 있습니다. 8번, 4번 1, 2위 확정된 듯 바깥쪽 11번 썬더유로 안쪽에 5번과 경합 8번, 4번, 11번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경마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제 7월 첫 주 부산 금요경마 7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노을 경마죠? 그렇죠. 자, 조지엄 기자와 함께 7월 첫 주부터 또 좋은 성적과 또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동향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수습 기수들도 데뷔를 하고 또 연장된 외국인 기수도 있죠. 예, 그 노조무 기수가 이제 6개월 연장이 돼서 이제 올해 말까지 부산에서 이제 말을 타게 됐겠고 또 이제 신인 기수 3명이 금요일 날 데뷔를 합니다. 이용호 기수와 그다음에 진겸 기수, 그다음에 박재희 기수 이렇게 3명이 데뷔를 치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용호 기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활약 중인 이찬호 기수의 친동생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고 똑같이 생겼어. 찬호랑 이찬호 기수랑 생김새라든지 뭐 덩치라든지 걷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쌍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과연 형만큼 그 기승술도 닮아서 잘 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금요일 날 이용호 기수가 일단 4마리 타고 박재희, 진경 기수가 일단 1마리씩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 기수들의 어떤 데뷔전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은 또 관전의 재미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마리씩 얻어 타던 몇 명 기수들이 이제 면허 반납하고 그렇죠. 그만두고 새로운 기수들이 또 그 부분도 말씀을 못 드리면 네, 뭐 김영민 기수하고 박지호 기수였었나요? 네, 두 명은 기수 면허를 이제 반납을 하고 반납한 게 아니라 이제 관리사로 전향을 했죠. 반납을 하고 왜냐하면은 올해 그 조교사 시험을 봐서 실무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실무 관리사로 가서 실무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내년도 조교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측면이죠. 서울에서 서울 기수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기수 면허를 반납을 하고 관리사로 전업을 한 김영민, 뭐 박지호 기수 얘기도 있죠. 그러고 이번 주는 유현명 기수가 말을 안 탑니다. 지난주에 참 그래도 부산 경마장을 좀 리드하는 그런 기수들인데 유현명 기수하고 조성근 기수가 인기 마필들 가지고 참 많이 부진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조금 저 경마 팬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짜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참 그 경마가 참 힘들었는데 조성근 기수가 이번 주에 타는 마필들 중에도 또 비슷한 그림 나올 것들이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져보면서 오랜만에 그 부산 경마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조금 길게 하네요. 자, 2명의 메인 승부와 스페셜 승부처 자막으로 확인하시고요. 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3마리가 아주 액면 인기도는 빠까빠까합니다. 1번, 5번, 7번이에요. 모닝퀸, 탱크타워, 7번 퍼스트킹까지 1번, 5번, 7번. 그만큼 이제 예상지들이 대가리를 잡는데 조금 고민이 많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현장에서의 인기도는 또 좀 이런 경주일수록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아요. 특정 구멍으로 좀 뻥 뚫려서 출발한다든지. 그렇죠. 자, 조지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3마리 말씀하신 얘기한 말필 중에서는 이제 마명부터 일단 탄탄한 느낌을 주는 5번마 탱크 파워를 조지엄이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원체 좋은 말이었어요. 단거리에서는. 그리고 주행검사도 여유 있게 받았었고 데뷔전이었던 9월달 경주에서도 뭐 상당히 뭐 선전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당시에도 다리 상태는 완벽치 않았습니다. 골마겸 때문에 9달 휴양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어린 마필 특히나 2세 3세 마필들이 그렇듯이요. 어린 마필들이 휴양을 갔다 오면은 그 기간에 말이 많이 성장을 해서 옵니다. 많이 성장을 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힘도 차고 걸음도 많이 좋아져서 돌아온 오마 탱크 파워. 요거는 뭐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 가서도 대끼리로 팔릴 예정인데 쌍승식 배당까지 꼼꼼히 좀 살펴봐서 쌍승식 배당이 만약에 상당히 좋다 그러면은 뭐 쌍승식까지도 조재현이가 노려볼 만한 이번 경주 대가리로 보고 있는 마필 오마 탱크 파워입니다. 1번 모닝퀸도 기본 싹수는 확실히 있어 보이고 주행심사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준비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볼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체격도 괜찮고 걸음발도 있어요. 이제 지구력,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 이제 초반 강공이 이어서 직선주로 어떤 정도의 힘을 발휘해주느냐가 관건인데 발주가 주행심사 때는 좀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7번마 퍼스트킹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뷔전에서는 그 망아지 2마리가 앞에 나간 경주 속에서 크게 이제 별 볼 일 없는 편성 속이긴 했지만은 퍼스트킹 자체의 기본 싹수는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김용근 기수의 추진과 빠따질이면은 데뷔전을 담당했었던 노조무 때보다는 훨씬 더 걸음을 단축시킬 수 있다. 타임을 단축시키고 걸음을 더 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가 마무리까지 신경을 바짝 쓴 7번마 퍼스트킹의 두 번째 실전 모습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조재임 기자의 5번마 탱크 파워 그리고 박 소장의 7번마 퍼스트킹 두 마리 1경주에서 추천드립니다. 둘 다 포인만 해요. 그러고 보니까.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1마리 마필들 출전합니다. 9번 시크릿 로즈가 잘 뛰어요. 잘 뛰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번에는 이제 6번마 피코이지스가 있고 또 그래도 순발력 마필에 속하는 5번마 쿨런이 있고 흙 맞으면 안 되는 4번마 레코드 세터 계속 강공 때리고 있죠. 메를린 뉴스까지 소라볼 공주도 있고 최근에 그 선두권을 제압했을 때보다는 조금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씩 이제 걸림돌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워낙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조지엄 기자의 추천 마필 한번 들어보죠. 이게 이제 되는 마필, 그러니까 능력이 비슷한 마필들 5마리가 초반부터 상당히 조금 싸울 확률은 상당히 높은 그러한 경주입니다. 선행을 가고 싶어하고 5등급 1000m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은 난 자신 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 중에 전 6번마 피코이지스가 이번 경주에서는 뭐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7달 공백이 있었던 직전 경주에서도 될까 안 될까 사실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뭐 그린나레와 함께 마지막에 목차 승부까지도 벌였었는데 왼쪽 앞다리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조성건 기수의 기승에다가 특히나 6번마 피코이지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지금 4살이나 됐기 때문에 얼른 빨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강공은 필연이고요. 뭐 말도 좋아졌기 때문에 선두권 마필 중에서 6번마 피코이지스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9번이 일단은 별일 없으면은 저배당으로 흐르겠는데 우리 조지엄 기자가 그 멘트를 이어받으면서 했던 것처럼 선두권이 조금 복작복작할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 중배당인데 9번도 앞에 나갔던 마필이고 6번도 마찬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좀 순발력 타입의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전개가 와야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2번마 소리쳐 요 재밌는 마필입니다. 다시금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추적 권에 넣으시고 요번 경주부터 현장 상태를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될 최고의 복병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마 소리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조재현 기자의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은 1번마 신세계, 그 다음에 3번마 흥겨운 잔치, 7번마 은하, 뭐 많이 봐주면 외곽에 11번 파워챔프, 137 열하나 이렇게 4마리가 팔리는데 1번마 신세계가 왜 기술을 교체를 했는지 그 부분을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3번마 흥겨운 잔치는 또 말 못할
약점 아닌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7번마 은하 역시 왜 구민성 기수가 안 타고 송경현 기수가 타는지 요런 부분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인기마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알아놓은 정보 과정 속에서 빼야 할 말과 주력으로 노려야 될 마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조재미가 잘 정리를 해놨고 대신에 제가 여기서 대가리까지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은 지금 말씀드린 인기마 중엔 없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인데 갑자기 우승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런 가능성과 내용적인 측면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팔리지 않는 인기마를 주력 내지는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3경주 조지엄의 스페셜 승부처 중배당 기본도 중배당 받치는 것도 중배당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 3경주 조지엄의 스페셜 승부경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 알고 붙자 코너를 또 미리 공지를 안 드렸어요. 10경주입니다. 이런 좀 빨리 좀 얘기를 하라고. 계속 우리가 이 알고 붙자 코너가 우리 방송에 또 뭐랄까 특색 중에 하나인데 자꾸 공지를 빼먹어. 잡소리 없는 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잡소리를 좀 우리 좀 안 하는 것 같아. 10경주가 알고 붙자 코너입니다. 마지막 경주. 어차피 뭐 게시판에 또 따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어쨌든 안말 경주예요. 9마리 뛰었는데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용호 기수의 말머리를 저는 요번 경주도 그렇지만은 이 교차 때 노리고 싶은 마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용호 기수가 과연 이제 진짜 이 머리 털라고 처음 이제 실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금요일에 타는데 뭐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떨리긴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얼마나 좀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내는지 또 부조나 자세는 어떤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이번 4경주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이용호 기수의 말머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지엄 기자. 18번마 아름다운 여왕이 사실 여기서는 2착을 올 수는 있죠. 2착을 올 수 있는데 직전 내용과 이번 경주를 앞둔 준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2착을 오면은 억울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28번 아름다운 여왕은 왜냐하면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직전에 최상현 기수가 타고 2착을 간신히 왔어요. 사실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골마겸이 있었어요. 골마겸이 있었음에도 기본 사이즈로 왔었고 이번에 골마겸 나면서 김용곤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상대들도 딱 보니까 뭐 진짜 어린아이 손모가지 꺾듯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거저 온다. 물론 경마에 거저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이번 경주에서 2등 와도 억울하다 이 정도 표현해 드렸으면은 거저 올 대가리 8번 아름다운 여왕입니다. 8번 아름다운 여왕 액면대로 편성대로 요거는 인정하자. 그렇죠. 골마겸에서 났고 내용이 뒷받침되는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어거지로 빼는 그렇죠. 그런 이제 뭐라 그러지? 우를 범하면 안 되죠. 그런 것보다 이건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용호 기수 일단 뭐 1경주 때 기승을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거고 한 바퀴 그냥 곱게 앉아 있다가 이제 오면 되는 거고 이 레이디 알파 같은 마필이 정말 타기가 쉬운 말은 아니에요. 제어가 조금 필요한 그런 마필인데 이런 마필을 이용호 기수한테 맡겼다라는 거 단순히 감량 한 가지만 보고 태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순발력도 조금은 보여주고 있죠. 앞에 나갔을 경우라면 레이디 알파의 걸음이 직선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kg를 등에 업고 8번 아름다운 여왕을 서두르게 만들 수 있는 김영근 기수가 이거 1등은 내 건데 그렇지. 왜 저런 것들이 자꾸 서둘러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좀 바빠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1순위 상대가 1번마 레이디 알파라는 거. 레이디 알파. 자 이용호 기수의 말머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마필 중에서는 2번마 가락여왕도 기본 싹수는 괜찮아요. 역시 이제 앞에 나가서 조질 만한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런 마필도 같이 눈여겨보시고 겁이 많아서 일단 무조건 도망가는 스타일의 5번마 마하헤라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 뭐 직선주로 해서 큰 어떤 그 대역전의 반전의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초반 중반에 잡힌 자리가 그대로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4경주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이번 경주는 이제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인기도는 좀 뻔한 것 같아요. 1번마 터치스타 계속 안말경주 골라 나와가지고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성적, 나쁘지 않은 모습. 2등 한번 또 오고 지난번은 4착 또 오고 요 정도만 해도 또 김영군이니까 되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6번마 금포디바 해도 예전에 뛰어놓은 기록과 또 타임이 있다 보니까 금포디바도 역시 인기 마필입니다. 1번 6번으로 저배당이 가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절대 강마 아니죠. 부러져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1번 6번의 깜빡이를 깨러 나온 마필이 있어요. 그 아나짜리가 있기 때문에 아나짜리를 보고 이번 경주는 스페셜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였습니다. 1번 6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자 거는 게 아니라 이 두 마리가 완벽한 한 수 위의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아나짜리 그거를 중심에 놓고 한번 배당으로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스페셜 승부처 박 소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14마리 꽉 차 있네요. 조금 좀 뛰었던 마필, 걸음이 괜찮았던 마필, 또 더 나아질 소지가 있는 마필들이 많이 보입니다. 1번마 새로운 법칙도 4번마 레인보우 선도 반갑네요. 오랜만에 나오는데 8번마 슈프림 매직 이거 왜 조성권인지 모르겠네. 찝찝해. 직전 경주 참 잘 뛰었고 완승을 거뒀었는데 그 등짝 그대로 최상윤 기수한테 맡겼어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번에는 조성권이고 11번 볼드킹즈 어떻습니까? 이 57.5라는 상당히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뛴 11번 볼드킹즈 저는 57.5래도 말 14마리 뛰는데 너 여기서 뭐가 제일 세게 보여? 뭐 놓고 할래?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57.5지만 열하나 볼드킹즈의 능력을 믿고 열하나를 놓고 가고 싶습니다. 물론 많이 팔리겠습니다만은 단순히 57.5 아유 무겁다. 물론 무겁죠. 물론 무겁습니다. 3살짜리 마필한테. 근데 데뷔전도 그렇습니다만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이게 뭐 단순하게 선행을 가서 자기가 혼자 페이스를 편하게 이끌고 아무도 안 건드려주고 혼자 뛰어갖고 일순한 그런 경주가 아니거든요. 보내놓고 직선에서 지가 뛰어서 직선에서 뭐 한 수 두 수 위의 걸음으로 올라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최근 주로가 지난주부터 그랬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로가 부산 주로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있었던 대대적인 주로 보수 작업 때문에 주로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마가 웬만하면 버티지 못하고 다 몰살하면서 힘이 좋은 추이평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졌는데 그러한 측면도 열하나 볼드킹즈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볼드킹즈 57.5 문제없다. 녹화를 대가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볼드킹즈 문제없다.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설명이었고 앞에 나가야 될 마필들이 참 많습니다. 1번도 그렇고 이제 4번은 레인보우 선은 너무 오랜만에 쉬긴 했는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레인보우 선이. 그래서 요거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마필의 기본 기량을 믿고 가져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곤이 슈프림 매직은 아무리 직전에 잘 뛰었어도 좀 찝찝한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들어요. 근데 레인보우 선 자체는 말이 그냥 알아서 뛰는 그런 모습 속에서라도 자기의 어떤 기본 기량은 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4번마 레인보우 선 현장 상태 좀 먼저 보시고 물론 6번마 Ready When You와 9번마 One Month 선행형 마필들이 굉장히 많고 선입권에도 아주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전개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그림까지 좀 다양한 그림을 좀 생각하시고 중배당을 노리시는 그런 막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막권을 인기권 조합으로 가져가시더라도 만에 하나를 생각한 그 대비 막권으로 중배당 그림 충분히 나오니까 좀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6경주는 막권을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조재흠 기자의 메인 승부처. 자, 11마리인데요. 인기도가 너무 빤해 보이기도 합니다. 깜빡이는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조재흠 기자가 메인 승부처로 골랐다는 것은 또 뭐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메인 승부처로 갖고 온 만큼 제가 뭐 어설픈 겐또 갖고 여러분들한테 세게 붙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1번마 화려남성과 그다음에
뭐 4번마 슈퍼스타, 비바 슈퍼스타, 5번 미스터 켈리, 9번 지복 만세. 이렇게 1번, 4번, 5번, 9번 네 마리가 인기 많은데 이 중에 몸뚱아리 무거운 놈은 벌써부터 마방에서 걱정이 이만저만합니다. 우리께 이렇게 많이 팔리냐?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그냥 내용으로 쉽게 쳐내고요. 나머지 한 마리 역시도 사연이 있어요. 그런 사연들을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오픈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연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마컨까지 살 수가 없는. 결국엔 이제 2마리 남고요. 또 전혀 인기를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 순위가 한 7, 8이 될 그러한 마필 하나는 이번이 찬스다. 상당히 조심발이 올라와서 저도 과연 될까 그랬는데 다행히 말씀을 드렸듯이 인기마 2마리가 꼬랑지 아닌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상태에 아주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배당 마필 1마리까지 껴서 인기마 중에 2마리는 잘라내고 대신 안 팔리는 배당마 하나 내용으로 엮어가면서 3마리 갖고 우리가 승부를 보는 내용으로부터 보는 메인 승부처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마리가 팔리긴 팔리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마필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7번마 중앙공주 쪽으로 인기 1위가 조금 더 치우치고 있어요. 빼기는 참 애매모호해요. 중앙공주가 뭐 대단한 능력마 여기서 엎었던 와도 대가리 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직전 경주도 그렇게 딱히 못 뛴 건 아니기 때문에 2차권 필드 스캠퍼하고는 뭐 다시 뛰면은 충분히 또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끝걸음을 보여주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 조금 늘고 다시 또 1800m로 거리가 늘어났지만은 7번 정도는 일단 맞고 내는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또 짭짤한 꽃배당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같이 엮어가는 그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재현 기자. 7번 중앙공주 뭐 지금 박 소장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더 욕을 세게 보는구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 물론 세게 보는데 직접 왜냐하면은 1800 레이스가 깨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600에 나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1800이 분명히 유리하고 있는데 배당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승급전을 치르는 이 5마 천지거탑입니다. 이게 여기서 다시 선행을 가면은 한 바퀴 또 돌립니다. 물론 4마 천하오름이라는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은 원단 순발력은 사실 5마 천지거탑이 좀 더 빠르고 김도현 기수로 기술을 교체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힌트를 준 거예요. 나 댕 또 한번 나간다. 댕 나가면은 직전 뛰는 물론 이 승급전에 상대들이 직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세졌고 거리가 대폭 늘었지만 댕 나가면은 예전에 1600m 한 바퀴 돌렸던 그 그림을 봤을 때 난 충분히 5마 천지거탑이 이번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5마 천지거탑을 이번 경주에서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천지거탑에 다시 한번 초반 강공을 띄우는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동현 기수의 5마 천지거탑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줬고요. 1번마 퓨리어스 파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장거리 타입의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적도 나쁘지 않고 최근 2개 경주도 상당히 강한 맛이 있는 상대들 선두권도 탄탄했고 또 결국 직선주로 해서 뛰는 마필들도 꽤 많았던 경주 속에서 경험을 좀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약으로 작용한다면 1번마 퓨리어스 파크가 이번 1800m에서 이제 편성이 좀 잘 짜여졌습니다. 제대로 된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볼 수 있는 찬스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자, 1번마 퓨리어스 파크 잘 살펴보시고요. 조재현 기자의 막권의 꼭 놓아갈 것 같네요. 앞에 나가는 강공 승부수의 주인공 5번마 천지거탑까지 현장 상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9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좀 센 편성에서 착수 놓은 마필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는 지금 9번 다이나믹 대쉬하고 5번 우승 레이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요 깜빡이 말고 주력 막권 제가 반듯하게 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땡겨서
쌍승식도 욕심을 좀 내고 싶어요. 쌍승식까지 제대로 정통 꽂아준다면은 이 구경주에서 아주 크게 한구라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메인 승부처로 선정하기에는 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주저없이 제가 후반부 경주 가운데서 골랐는데 이번 구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쌍승식까지 포함한 원틀 막권 강하게 때릴 한 가지 막권이 준비되어 있고 또 중배당도 한 가지 정도를 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가져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9번 5번 깜빡이로 나는 때리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무리 뭐 박 소장의 메인 승부처라도 또 함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소신껏 하시고요. 구경주 쌍승식까지 한번 같이 동참을 해보고 싶으신 팬 여러분들께서는 후반부 경주에 반드시 저와 한 배를 좀 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마지막 10경주가 이제 알고 붙자 코너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국산 마필 6번만 맥앤치즈 11번 마천 볼트 여기 이제 전경주 선행으로 잡아 돌렸던 마필 5번마 정상제압이 있어서 어부지리 취입은 엔간하면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1번마 블랙 다이아 같은 게 이제 전경주 전기 혼전 속에서 한 발을 썼던 마필인데 그 그림은 뭐 연타로 나오기 어렵겠고 또 취입력이 그렇게 대단한 마필도 사실 없어요. 힘이 좋은 말은 있죠. 12번 미스터 카이저인데 개인대염 때문에 휴양을 갔다가 돌아와서 조금씩 컨디션을 좀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처럼 최대한 거리를 줄여가지고 인코스 돌고 나서 한 발을 직선줄에서 쏟아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만 서둘러서 나간다면 이게 힘은 받쳐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미스터 카이저도 한번 끼겨볼 수 있는 경주로 생각이 됩니다. 인기도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12번 미스터 카이저 정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도전이 가능한데 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로 도전하는 마필들의 어떤 그 이변은 나오기 좀 힘든 자막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 붙자 코너인데요. 우리 조재흠 기자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열하나 마천 볼트가 57 이게 태어나서 이제 처음 짊어지는 부담 중량인데 사실 직전 경주 그 G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입상은 했습니다만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디퍼런트 디멘션 이 방해를 받았죠. 네. 마천 볼트가 안으로 좀 기대면서 방해를 받아서 이 착을 지켜낸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조성근 기수로 바뀌었다. 57인데 글쎄요. 뭐 마필 능력이야 복승률 100%를 기록하는 좋은 마필인데 저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을 한 번 더 좀 살펴봐야겠고 경제 키는 5번마 정상제압과 그다음에 점핑 도전에 나서는 8번마 신세계 강자 이 두 마리 5번 8번 두 마리가 서로 지금 앞에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초반에 전개를 풀어가느냐가 이번 전체적인 레이스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인데 5나 8 중에 누구 하나 정말 힘 안 쓰고 쉽게 나가면은요 5나 8 중에 한 놈은 옵니다. 근데 이 57을 달고 있는 5마 정상제압 입장이나 나는 무조건 이번에 선행 가겠다 싶어갖고 점핑 출전을 한 8마 신세계 강자나 양보하는 그림은 사실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마리의 초반 전개가 어떨지 거기에 따라서 아까 박수영이 얘기했던 12번 미스터 카이저 같은 마필들도 뭐 자력으로 얘네들을 다 때려잡는다 이게 아니라 앞서 만에 하나 만약에 그럴 공사는 사실 적습니다만은 무너질 경우에는 12 미스터 카이저 같은 것도 올라올 수가 있겠고 또 이번 낫 애니모 같은 마필 역시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반드시 확인해서 체중이 10kg 이상이 불어 있다 그러면은 이번 낫 애니모 같은 경우도 그대로 빨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뭐 마천 볼트 놓고 후착 인기마 몇 마리 찾는 경주 같습니다만은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파고 들어갈수록 조금 어려운 그런 경주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현장에서 5나 8 중에 내용적으로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마필 컨디션 둘 중에 좋은 놈 한 놈, 선행나 한 놈은 무조건 놓고 가고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더 2차 분석까지 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쉬울 수 있어요. 쉽게 보면. 하지만 어렵게 보면 또 어려울 수 있는 조금 그런 경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재흠 기자의 시각대로 5번마 정상제압과 8번마 신세계 강자가 1600m입니다. 이제 초반 거리가 가장 길죠.
경합으로 가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이거 경합에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정상제압이나 또 점핑으로 기세 좋게 출사표로 던진 신세계 강자도 비벼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신세계 강자도 사실상 최근 2개 경주 모두 편성의 이점으로 선행을 간 겁니다. 편성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행을 갔고 좋은 결과와 좋은 기록까지 끊어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5번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5번은 또 가뜩이나 부담 중량 무거워 죽겠는데 8번이 밀고 나온다면은 또 머리 아픈 상황이고 자 이래저래 11번 마천 볼트나 6번만 맥앤치즈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따라가는 마필들 쪽으로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겠고 지금 여러 마을이 나왔습니다만 복병권의 직선 어부지리성 입상도 감안을 하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막권으로 마지막 10경주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정 막권 한 방에다 그냥 다 털어넣는다. 그게 이제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무용담도 되고 그런데 한 방으로 다 털어넣는 막권이 이게 잘 안 맞아요. 경마 오래 하려면 받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맞춰서 들어간 돈 계속 회수하고 조금씩 불려나가다 보면은 한 방 때릴 승부의 찬스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 승부 찬스 맞이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10경주 알고붙자 코너로 선정을 해드렸는데 앞선 마필들 그 그룹에서 그대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경주이지만은 그 앞선이라는 것 가운데서 2선 3선 마필들 그러니까 선행에 지금 올인하는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마필들 가운데서 조금 더 점수를 실어주면서 공략하시는 것이 좋다. 자 10경주까지 7월 3일 금요 경마 분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성적 거두고 나서 서울 경마 토요 경마 방송 때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토요 경마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